무서워! 지하철에서 작은 소란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한 여성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다가 울리는 휴대폰을 받으려던 순간 그만 뜨거운 커피를 쏟고 만 것입니다. 여자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 괜찮냐고 물으며 휴지를 건네주었고 그 여자는 손을 대인 듯 아파하며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더니 묵묵히 의자와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닦더니 닦은 휴지와 버려진 컵을 챙겨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행인 줄 알았던 중년 여성은 커피를 쏟은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쓰레기를 챙겨 들고 아무렇지 않게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혀 일행이 아니었고 단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한 미국인 여성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고 떠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놀라운 나라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한국이란 나라 정말 흥미롭네. 오늘은 미국 명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케이트 교수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지하철은 외국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케이트 교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저는 미국 공부의 한 명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정치와 외교학을 연구하면서 여러 나라를 오가며 강연도 하고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뉴욕이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뉴욕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매일같이 이용해왔고 그 복잡함과 불편함에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욕 지하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중 하나로 정말 낡고 복잡해요. 대부분의 역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노후된 전광판과 지저분한 승강장, 그리고 낡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은 일상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내부는 항상 붐비고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심지어는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죠. 밤이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따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밤늦게 지하철을 혼자 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불편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도시라면 어느 정도 불편함은 다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도 한국의 지하철이 미국과 얼마나 다를지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라면 어디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출국일이 다가왔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려 했지만 지인이 마침 마중을 나와 편하게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늦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잠시 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죠. 보통 출장 중에는 택시를 타거나 편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이번엔 특별히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을 추천했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나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으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깨끗함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지하철역이라면 보통 어디서나 약간의 냄새나 먼지, 지저분한 풍경이 있을 법한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이 쓸어놓은 쓰레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이 정도면 마치 백화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게다가 역 안에는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 없이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부족해서 종종 헤매곤 했는데 한국은 외국인을 배려한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티켓 발매기도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티켓을 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뉴욕에선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로 밀치고 급하게 움직이곤 하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새치기를 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이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봤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타려는 사람들과 내리려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 먼저 타려다 보니 결국 양쪽 다 불편해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더군요. 문 옆에 가지런히 서서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쩜 질서정연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나서야 차례대로 탑승하는데 그마저도 모두가 차분하게 줄을 지켜서 탔어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지하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소란스럽지도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들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는 어떨까요? 저는 지하철 안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심지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빈번하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타인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도 굉장히 신속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누군가가 짐을 들고 불편해하면 곧바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이런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처음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 하나만 봐도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받은 충격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깔끔한 지하철역, 그리고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는 풍경은 단순히 놀랍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놀라움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첫 경험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저와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사실 저는 뉴욕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통화 소리나 음악 때문에 불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신의 공간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조차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제가 앉은 자리는 중간쯤이었고 제 앞에는 많은 승객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몸을 살짝 피하며 자리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큰 동작 없이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은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창문도 매우 투명해서 밖의 풍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마다 놀란 것이 사람들이 물건을 먹거나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뉴욕 지하철에선 승객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당연히 바닥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음료수 캔이나 병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광경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쓰레기를 떨어뜨리면 그걸 곧바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순간 한국이 왜 질서와 배려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학술회의가 끝나고 자유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다른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약 좌석이었죠. 한국 지하철에는 어김없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좌석이 비어 있더라도 아무도 앉지 않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러한 좌석이 있어도 노인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때서야 자리를 양보하곤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하철이 혼잡하더라도
그 자리는 철저히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한국 사람들의 깊은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배려의 문화는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놓칠 수 없었던 점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었어요. 저는 주로 미국 뉴욕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왔고 그곳의 지하철 시스템은 속도나 편리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느껴왔습니다. 지하철이 늦게 오거나 고장으로 인해 멈추는 일은 다반사였고 노선이 복잡해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뉴욕에서는 종종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탄 모든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그 시간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이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또한 다양한 노선들이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조차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영어 안내방송도 너무나 친절하게 들려와서 저는 전혀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번역만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지하철은 단순히 한 도시의 교통수단이 아닌 그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여러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그게 생활 속에서 당연히 실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지하철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남을 밀쳐내지 않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며칠 동안 지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할까? 단순히 교육 때문일까? 아니면 문화적인 특성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걸까? 지하철에서 느꼈던 감동이 진짜 한국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경험 속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조금 더 한국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관광지를 둘러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국 음식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식당에 들어서자 한국인들로 가득 찬 자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보고 고심하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따뜻한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맵더군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금방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매울 줄은 몰랐죠. 제가 식당 안에서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매운 거 괜찮으세요? 그분은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먼저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웃으며 생각보다 좀 매워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을 더 권했고 매운 음식을 덜 매운 방식으로 먹는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던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미국과 달리 계산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직원이 오지 않더군요. 당황한 저는 근처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옆 테이블의 남성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와서는 웃으면서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선 계산서를 들고 직접 카운터로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이블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고 당시 저는 그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테이블로 와서 계산서를 가져다 주니까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오해였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시스템이 낯설고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왜 여기선 다들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동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건 단지 계산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효율성과 자율성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별도의 안내 없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식당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편하면 다른 사람의 불편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줄을 서며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등 모든 행동이 그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작은 차이로만 여겼던 부분들이 점점 한국 사회의 깊은 철학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한국의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시스템을 낯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그 배려심과 자율성을 존경하게 되었죠. 작은 오해로 시작된 경험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면모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지 대중교통이나 식당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나라인지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단순히 표면적인 질서와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적인 특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들의 일상을 엿본 이 경험은 단순히 교통수단에 대한 찬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효율성은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그들의 사회적 철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그 시간 안에 느낀 감동은 아주 컸습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대도시 서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깔려있는 문화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과 타인의 편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였죠. 제가 한국에서 느낀 점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시되지만 그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동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각자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 지하철, 식당, 거리 등 어디에서나 쾌적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과 배려심이 결합될 때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국이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려가 효율성으로 이어져 모든 것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화는 단지 그 나라의 전통이나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생활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예의와 배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세가 바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문화가 쌓여 결국은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게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다시 한번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흥미로웠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이제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타려던 열차가 도착했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역시나 그들을 기다리며 문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리던 한 사람이 가방을 떨어뜨렸고 바로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이 망설임 없이 그 가방을 주워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열차에 탑승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경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질서, 배려, 그리고 효율성은 하나하나 개인들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게 결국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와 쉽게 비교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한 기억들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 배운 이 배려의 철학을 제 일상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편리하고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셨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의 작은 배려와 질서는 그저 대중교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문화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런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면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